부업을 504개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504개요. 하루에 1.4개꼴로 새로운 부업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부부는 지금 순자산 20억 원을 달성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부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가지를 분석합니다. 첫째, 504개 부업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둘째, 연 2천만 원 부수입의 현실적인 구조. 셋째, 부동산에서 배당주로 전환한 투자 전략. 넷째, 월 6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든 포트폴리오 구성.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구조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본인 상황에 적용할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백김치치 부부의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와 싱글파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남편은 세후 월급 300만 원대 중소기업 직장인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서울에서 집 마련은 요원했죠. 특별한 배경도 부모님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진 건 딱 하나, 시간을 더 투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출발점이 대한민국 평균 맞벌이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504개 부업, 실제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공개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온라인 판매 영역.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노동. 배달, 대리운전이 대표적이죠. 셋째, 리서치 참여. 좌담회, 설문조사, 제품 맛 테스트, 피부 임상시험 등입니다. 넷째, 앱테크. 하루 60개 이상의 앱으로 소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10원짜리 앱테크도 했습니다. 연 2천만 원 부수입,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요. 좌담회는 건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월 10회 참여하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 배달과 대리운전은 시간당 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으로 주말 집중 시월 5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마진과 판매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꾸준히 운영하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대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앱테크 60개는 솔직히 월 5만 원 이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합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부업이 같은 효율은 아니에요. 시간당 수익으로 따지면 좌담회가 가장 높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이면 시간당 5만 원이죠. 반면 앱테크 60개는 하루 1시간 투자해도 몇백 원입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요? 백김치치 부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빈틈을 메운다. 좌담회는 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앱테크는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이 아닌 총량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 부부의 하루 일과를 보면 왜 504개가 가능했는지 이해됩니다. 아침 출근 전 앱테크로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설문조사. 점심시간에도 앱테크. 6시 퇴근 후가 본격적인 부업 타임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좌담회나 제품 테스트. 9시 이후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집에 와서는 새벽 1시, 2시까지 부동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더 집중적으로 배달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부업이라기보다 투잡 이상에 가깝습니다. 수입만큼 중요한 게 지출 통제였습니다. 이 부부의 절약법을 보면요. 첫째, 출퇴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대중교통비도 아꼈습니다. 둘째, 결혼 이후 외식 제로. 매일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습니다. 셋째, 앱테크 60개로 하루 10원, 20원도 모았습니다. 이건 돈보다는 절약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었을 겁니다. 극단적이죠? 네,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목표가 경제적 자유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수단도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백김치치 부부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몸을 송호품처럼 갈아 넣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부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어느 겨울,
빙판길에서 크게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사고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노동이 멈추면 수입도 멈추는 구조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낀 거죠. 병원 침대에서 이 부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노동 없이도 돈이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현금흐름 자산입니다. 부업 504개는 사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종잣돈 마련 단계였던 거죠. 연 2천만 원씩 10년이면 2억입니다. 맞벌이 저축과 합치면 투자원금이 모입니다. 부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투자 여정을 타임라인으로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018년 빌라를 매수합니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매도. 2019년에는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이 아파트를 처분해 약 8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요. 물론 부동산 투자는 시점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2018년, 2019년 매수 시점이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타이밍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부동산을 팔고 배당주로 전환했을까요? 이유는 현금흐름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입니다.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실현되지 않죠.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배당주는 보유만 해도 분기마다 혹은 매월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부의 목표가 일환해도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당주가 더 적합했던 겁니다. 파이어의 핵심이 바로 이 현금흐름 자산이에요. 현재 이 부부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배당주 ETF와 커버드콜 ETF가 주를 이룹니다. 미국 배당주 ETF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이 장점이고요.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지만 주가 상승 시 수익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보다 현금 흐름을 우선시한 거죠. 주의할 점은 커버드콜 ETF는 배당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월 600만 원 현금 흐름, 어떤 구조일까요? 역산해 보겠습니다. 월 600만 원은 연 7,200만 원입니다. 만약 배당 수익률이 연 6%라면 필요한 원금은 12억 원입니다. 8%라면 9억 원, 10%라면 2억 원이 필요하죠. 이 부부의 순자산이 20억 원이니까 배당 투자에 10억 원 이상을 배분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커버드콜 ETF의 높은 배당률을 활용하면 더 적은 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배당의 질과 지속성을 같이 봐야 해요. 이 사례에서 파이어 달성의 조건을 뽑아보면요. 첫째, 종잣돈 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저축률.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에 넣었습니다. 셋째, 투자 공부. 부동산도 배당주도 공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새벽까지 공부한 시간이 여기 쓰인 거죠. 넷째, 목표 생활비 설정. 월 60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그에 맞는 자산을 구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현재 지출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2단계,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1개에서 2개 선택해 추가 수입을 만듭니다. 504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3단계, 추가 수입은 전액 저축 또는 투자합니다. 생활비로 쓰면 안 돼요. 4단계,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배당이든요. 5단계, 현금 흐름 자산을 늘려가며 목표 금액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죠. 첫째, 504개 부업은 극단적 사례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부도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8억 차익은 시점과 지역에 영향이 큽니다.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셋째, 배당 투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구조를 모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이 사례의 구조를 배우되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업을 고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당 수익률. 같은 시간을 쓴다면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좌담회가 앱테크보다 효율적인 이유죠. 둘째, 본업과의 충돌 여부. 퇴근 후 체력이 남아야 가능한 부업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스킬 축적 가능성. 스마트 스토어는 운영 노하우가 쌓이지만 단순 배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킬이 쌓이는 부업이 더 가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한다면 체크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고 배당 성장률을 확인하세요. 매년 배당이 늘어나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커버드콜 ETF는 구조를 이해한 뒤 투자하세요. 높은 배당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세금을 고려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은 15% 원천 징수되고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수익률 계산에 세금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최근 이 부부는 퇴사하며 본격적인 파이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에서 백김치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기 전이 삶은 건조하고 삭막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창밖 하늘을 보거나 아내와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와 공놀이하는 순간이 일상의 중심이 됐다. 504개 부업과 극단적 절약의 끝에 도달한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목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사례에서 배울 핵심 5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부업은 종잣돈 마련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 노동소득에는 한계가 있고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극단적 절약은 목표가 명확할 때 가능합니다. 넷째, 투자 공부는 필수이며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째, 파이어는 빨리가 아니라 꾸준히의 결과입니다. 이 부부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전략이 맞는 분과 안 맞는 분을 구분해 드릴게요. 추천 대상은 명확한 파이어 목표가 있는 분, 10년 이상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분, 부업과 절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분입니다. 비추천 대상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분, 건강상 무리한 부업이 어려운 분, 투자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요. 배당주 투자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채널의 배당 ETF 완벽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부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2026년 부업 현실 비교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석 요청도 환영합니다. 금융과 부업 정보. 저희 채널에서는 과장 없이 구조와 데이터로 분석해드립니다. 수익 인증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게 저희 금융부업 요약 채널의 원칙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업 요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